안녕하세요. 저는 용문중학교 기술교사 정영천입니다. 이 동영상은 기술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제가 수업하고 있는 수업의 수행평가를 좀 안내하고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 자동차 메이커. 네, 총 16차시 수업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마이크로비트라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모형 자동차를 만들고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제가 제작한 골판지로 만든 이렇게 자동차 주행 코스가 있는데, 이 주행 코스를 지나가면서 점수를 획득하고 그리고 수행평가, 여러가지 수행평가들을 하는 수업입니다. 1차시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쉽게 자동차 제작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은 학생들 스스로가 다 회사를 차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동차 회사를 하나를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으면 그 회사의 로고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재료로는 A4 용지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자동차 로고하고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꽤 있는데 간단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동차 회사의 오너가 돼서 자동차 회사 로고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그때 예시로 드는 게 아우디 로고를 들어줘요. 그래서 원 4개의 조합으로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고, 벤츠도 좋은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다른 로고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합니다. 정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으면 구글에 로고 제작 사이트라고 쳐보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공지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로고를 제작 그 취향에 맞게끔 로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라고 하면서 1시간 내내 자동차 로고를 그리라고 합니다. 2차 시 때는 학생들이 로고를 그린 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그걸 선생님이 제가 사진을 찍고선 저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각 구글 드라이브에 각 반에 폴더들을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학생들 학번으로 해서 학생들이 제작한 로고들을 사진 찍고 바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한 거를 빔 프로젝터나 아니면 TV를 교실에 있는 TV로 띄워주고, 학생들이 이제 큰 화면으로 자기가 만든 것을 로고를 발표하게끔 합니다. 저는 점수를 이렇게 줍니다. 정말 하기 귀찮아서 제출을 안 하면 0점. 제출 안 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의 없게 그렸다. 그러면 1점. 이런 학생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자기의 생각, 로고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잘 해주는데요.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점수를 주게 됩니다. 2점을 주게 되는데, 학생들이 뭔가 로고를 그리면서 표현한 게 있으면 그걸 질문을 하게끔 해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도 질문하고, 그리고 자기가 왜 그거를 그리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3번째 시간은 이젠 자동차 로고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동차를 직접 디자인해 보라고 합니다.
이때도 유튜브 영상을 간단한 걸 보여줍니다. 자동차 디자인하는 영상들 간단한 거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자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동차 디자인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게끔 합니다.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건 다른 자동차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진 않기를 애들한테 주의를 주고, 모방을 하더라도 조금씩 자기만의 특징을 살려서 변형을 하게끔 말을 하면 아이들이 뭐 잘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라는 건 애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뭐 그림을 몇 장을 그려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림은 뭐 몇 개를 그리든 상관이 없는데, 이 그림 하나를 그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삼각법이 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때 설명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그림을 그리고 1시간 동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로고 발표한 것과 동일하게 또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역시나 이제 점수는 똑같습니다. 제출 안 하면 0점, 성의 없으면 1점, 그리고 대부분 2점을 받게 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 2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하면 지금 4점은 기본으로 갖게 됩니다. 5차 시에는 모둠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둠 만들기를 할 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둠을 만들려고 하면 잘하는 애들, 그리고 친한 애들은 이렇게 모둠 형성이 잘 되지만 소극적이거나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은 남아가지고 좀 잘 힘든 팀 모둠이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둠을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저는 각 반에 들어가서 리더는 수행평가를 가장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 애들을 리더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고로 남자 중학교에 있는데요. 솔직히 애들과 저와 래포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남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제가 적극적이지 않은 애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 그 리더는 친구들을 뽑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의 투표에 많이 받아도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학생들한테 좀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번호 순으로 눈을 감고 엎드려라 1번,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들한테 너희는 이 친구를 1년, 2년 아니면 지금 한 달 가까이 봤는데, 선생님이 자동차 수행평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친구가 열심히 할 것 같니? 안 할 것 같니?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면 손을 들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은 중복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손을 들면서 낄낄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이제 번호 순으로 몇 표 이렇게 받았다라고 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학생들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둠이 만들어지지 않고 팀장들이 뽑히게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어서 반당 16명 정도 되는데, 저는 4명이 한 팀이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다득표 받은 4명,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 4명을 팀장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팀장들이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위가위보 이긴 순서대로 팀원을 뽑게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듬의 공통 점수가 매우 크다. 너희가 지금 뽑는 친구는 가장 에이스를 뽑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에이스가 너 점수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자, 한번 친구들을 잘 보고 골라봐라. 라고 하면 적극적이지 않았던 애들이 적극적으로 좀 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뽑을까? 누가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에이스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을 다시 들어가라고 하고 뽑혔던 그 친구들을 에이스 4명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이스 4명을 가위가위보를 또 시키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두 번째 팀원을 뽑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본인하고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구들을 또 뽑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명의 모든 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뽑히지 않은 애들이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뽑히지 않은 애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만 가위가위보를 시켜서 가위가위보 순서대로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팀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둠당 4명씩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요. 6차 시에는 이제 모둠이 다 완성이 됐으면 학생들한테 모둠 활동을 어떻게 할지 안내를 하는데 모둠별 역할을 정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예시로 선생님은 리더, 기록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역할만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역할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별 자동차 로고하고 자동차 디자인을 다시 정하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OPP, 팀별 OPP를 제작하게끔 합니다. OPP는 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기 팀별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하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교사 홈페이지 안에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팀명 그리고 팀 홈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교사 홈페이지의 스프레드시트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각자 번호 옆에 이름도 적어주고 그리고 본인이 몇 팀인지 이렇게 쭉 적고요. 그리고 팀명도 새로 정하라고 하고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팀 홈페이지를 정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기술실에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적어도 모둠당 한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둠 활동 안내에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설명하는데요. 우선은 제시되는 문제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주행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를 통과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비트 2개를 활용할 거고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할지도 설명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날은 수행평가 검사날 도전을 하게 되는데 도전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들의 최고 점수만 남겨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많이 시도를 해봐야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레일을 직접 와서 보면서 자동차를 어느 크기로 만들어야 될지도 파악하게 되는데요. 우선 요 자동차 레일 위에 코스 위에 움직여야 되니까 자동차 사이즈도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는데 선배들이 만들었던 자동차들을 보여주면 좀 좋고요.
그리고 기술실에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고 도구가 뭐가 있는지 좀 말해주면 학생들이 이제 구상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품이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제품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저는 학생들이 만드는데 집에 가서 만드는 거는 별로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내차실을 만드는 시간을 줬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기본 재료를 나눠줬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DC 모터 2개하고 마이크로비트 2개, 그리고 바퀴 2개,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확장보드, 모터 실드 하나하고 18650 배터리 2개. 이게 전류를 많이 내보낼 수 있어서 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요 배터리 케이스 온오프 할 수 있는 걸로 준비했고, 그리고 블루캐스터 1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셰시 부분,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부분 바닥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만드는데 많이 참고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 바퀴가 더 필요하면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르게 만들어도 좋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거 재료들 어디서 사는지는 유튜브 밑에 설명 부분에다가 링크를 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실에 있는 공구하고 재료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기술실에 3D 프린터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미 2학년 때 3D 모델링을 배웠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3D 펜이나 인두기, 글루건, 뭐 골판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인두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꼭 유튜브를 통해서 인두기 사용법 이런 것들을 보게끔 했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 그 옆을 이제 잘 유심히 보면서 학생들이 잘 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잘 만드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의 형태가 완성이 되면 이제 마이크로비트하고 그리고 모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예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사용한 모터 실드가 모터를 4개 움직이는 거였는데, 제가 링크로 줄 거는 요 모터 4개 제어하는 건 좀 코딩도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거 다른 모터 실드를 링크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딩하는 방법은 또 이것도 다시 또 유튜브에 제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코딩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것만 알려줬는데, 마이크로비트 2개로 제어해야 되니까 하나는 이제 2개를 서로 라디오 그룹으로 주파수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리고 버튼 하나 뭐 A, B를 눌렀을 때 양쪽 모터가 있으니까 이 모터를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딩 예시를 보시면 지금 리모컨 부분하고 그리고 조종기 부분하고 그리고 모터 부분을 같이 넣었는데요. 이렇게 짜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A 버튼을 누르고 B 버튼을 눌렀을 때 그 A 버튼에서 1이라는 라디오 전송수가 날아갔고 1을 받으면 이게 왼쪽 바퀴가 P8, P12가 하나의 모터라고 생각하고, 이걸 왼쪽 바퀴, 이걸 오른쪽 바퀴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1이라고 났을 때는 전진, 0으로 나오면 후진입니다. 1과 0 디지털 값, 얘는 방향만 제어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날로그 값 0부터 1023이 있는데, 이거는 모터의 속도를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23을 놓으면 가장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1버튼을 누르면 이게 전진일지 후진일지는 모르겠는데, 한쪽 방향으로 2개의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최고의 속도로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 아날로그 값들이 0이 되면서 멈춰지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코드만 알려주고요. 이제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거 돌는 것들은 스스로 팀별로 코딩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코딩을 팀별로 짜보면서 이제 12차 시가 되면은 자동차에다가 마이크로비트 하고 확장보드 연결해 가지고 다 이렇게 꽂아 놓고요. 그리고 코딩을 해서 주행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학생들의 자동차들이 웬만히 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자동차들이 있으면 교사는 사진을 다 찍습니다. 나중에 자동차 디자인 평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들을 다 찍고, 적어도 저는 한 자동차당 3장의 사진씩 찍었어요. 그래서 정면, 그리고 측면, 그리고 뒤에 이렇게 후면 이렇게 찍었는데, 자동차의 디자인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다 올려두면 자료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13차 시 때 이제 자동차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주행평가로 아까 안내한 것처럼 학생들이 한 명은 이제 자동차 조종을 하고 또 한 명한테는 반드시 촬영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출발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때 팀원이 자기 스마트폰 이용해서 녹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분 안에 이 코스를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이 지점들을 지나갈 때마다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저는 자동차 주행 코스처럼 여기 23점에서 갑자기 28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여기 주차 코스처럼 이 안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문제의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빠져나올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팀별로 나와서 순서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 순서대로 이제 수행평가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점수가 안 좋은 팀은 다시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뒤에 줄 서서 또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30점 아니면 28점을 받았는데, 어떤 팀에서는 23점 받아가지고 좀 다시 도전하고 싶다. 그 수업이 종료됐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방과 후에 찾아와서 다시 도전하되 1점은 감점된다. 아니면 다음 수업 시간에 도전해도 되는데 그때는 1점을 감점하겠다. 뭐 이런 제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뭐 그룹별로 또 모둠별로 또 어떤 팀은 계속 만드는 팀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교사가 없더라도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학생 그 팀에서 제대로 통과를 했는지 그걸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팀별 OPP를 평가했는데요. 팀별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대로 이제 학생들이 자료를 제대로 잘 올려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점수는 또 간단하게 줬어요. OPP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1점이었고요. 그리고 OPP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다, 만드는 과정들에, 그러면 2점을 줬고, 그리고 OPP에 주행 영상까지 넣었다 그러면 3점, 그리고 OPP에 그동안에 이제 만든 것들 재미있게 편집을 해서 30초 이상 편집을 해서 올렸다 그러면 4점 만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평가를 했는데요. 디자인 평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학생들이 본인 반에 있는 자동차, 본인 반은 서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반 자동차 디자인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예시로 들자면, 저희 학교는 4개 반이 있는데 4개 반에 한 반에 4모둠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16개 모둠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1반에서 평가할 때는 본인 반 거를 제외한 다른 반에 네모듬씩 해서 12개의 자동차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12개 중에 학생들에게 본인만의 기준, 그 기준인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못 만들수록 점수를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2개 중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4개만 생각을 해서 그 4개에 손을 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우선 한 번은 쫙 보여줬고요. 그 다음 또 보여줄 때 그때 손을 들라고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이때 좀 팁으로는 제가 OPP 평가를 할 때 팀별로 각 반에다가 제가 찍은 사진들을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사진으로 디자인 평가를 할 건데 괜찮냐? 라고 물어보고 너희 스스로 찍은 사진으로 대체해도 된다 해서 대체해줬으면 하는 사진을 보내주는 그 모둠은 다른 사진으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바꿀 때는 포토샵으로 자동차 선생님이 본 자동차하고 다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편집 영상을 정말 재미있게 만든 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팀들은 다른 반에 너희들 디자인 평가하기 전에 너희의 영상을 주면 너희들에게 학생들이 점수를 조금 더 줄 것 같다. 보여줘도 되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요청을 하는 그 팀은 디자인 평가 전에 편집된 영상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차 시 때는 이제 모든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각 팀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팀별로 이제 복도로 불러서 팀원들하고 저만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고해성사처럼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본인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받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한 명씩 얘기하게끔 했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은 좀 뭐 자신감 있게 저는 5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소극적으로 저는 한 3점, 4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한 친구가 5점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모두 다 열심히 했으면 다 5점 받아도 된다. 그리고 이 점수는 그렇게 기술 점수가 그렇게 너희들 인생에 중요한 점수는 아니다. 본인 스스로 몇 점을 맞는 게 좋은지 양심껏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점수를 얘기하고 나서 다른 팀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른 팀원들한테 물어보지요. 이 친구가 5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친구의 점수가 맞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팀들은 어떤 학생이 3점이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5점 받아도 돼요. 다른 어떤 역할들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본인은 5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고 얘는 3점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합의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평균 점수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점수들을 다 통합해보니 한 4점 정도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거기서 의견을 맞춥니다. 저는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수행평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수행평가를 할 때 또 모둠을 조직하는데
열심히 잘하는 친구 중에서 친구의 의견을 많이 무시하는 친구들도 좀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무언가 좀 느끼고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걸 느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른 모둠 조직할 때 이제 또 리더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애들이 뽑히거나 아니면은 요 수행평가가 끝나고 나서 수행평가가 좀 낮은 애들을 또 리더들로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면 이 리더들이 그 독단적인 친구들을 안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동료평가하고 자기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했던 거는 이 16차 수행평가 자동차 코딩 메이커 수행평가였고 제가 하는 게 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